네, 알투자 시간입니다. 종목 하나를 매수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이 마인드로 오늘도 종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마다 감사드려요. 네, 숨도 못 돌리신 것 같은데. 네, 알고 투자하자. 종목을 매수할 때 이제 덥석 사지 말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좀 투자하자라는 저희가 취지로 만든 코너인데, 먼저 지난 수요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솔로엠. 요즘 같은 장에서 잘 버텨주길래 리뷰를 살짝 하고 업데이트할 내용은 없는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변함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분기 실적 어니 좋고 났던 것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이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측면이고 내년도에 성장성이 더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가격대는 일단은 낙폭과대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대놓고서 밀릴 때 잡는 방식으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힘든 장에서도 1%대 오름세로 마감이 됐네요. 솔로엠 리뷰를 먼저 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신 관련 기사는 뭔지 기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휴가철, 광복절 연휴 후폭풍이 시작이 되면서 전일 이제 신규 확진이 8일 만에 2,000명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기사 포인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휴에 이제 이동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확진자가 확대가 됐고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오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혜주를 얘기해 주실 건지. 네, 이거 직접적인 수지도 있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생활의 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이 바뀌고 산업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이제 2,000명대 다시 또 진입을 하고 계속 이렇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벌써 작년 2월 달부터 마스크를 본격 쓰기 시작했으니까 1년 반인데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단 여기에 관련된 그 기업 중에 한 번은 골라봤고요. 이 마스크 착용 장기화 따른 그 컬러렌즈가 좀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그쪽 산업이 최근에 좀 급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알서포트, ECS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과 SD바이오센서, 그 외에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인터로조 등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종목으로 꼽힙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종목 뭐가 있는 건가요, 차장님? 그러니까 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로조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이제 뷰티 아이템으로 이제 컬러 렌즈가 거의 좀 정착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요즘은 그 메이크업의 마지막 그 활용 점정이 그 컬러 렌즈라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고, 그 인터로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브랜드 클라렌을 통해서 그 제조랑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해외 한 63개국을 통해서 그 OEM, ODM 방식으로 그 수출을 하는 기업이고, 매년 그 수출 성장률이 평균 18.1%로 그 수출 주도형 기업입니다. 그 수출 그 매출 비중이 대략 69.5%로 수출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그 동사가 이제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일단 인터로저는 그 컬러 렌즈 굉장히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런 이제 그 마스크 착용이 이렇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컬러 렌즈가 상당히 지금 특히 이제 그 한국과 일본, 그 아시아 중심으로 좀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 시잡을 착용하는 그 중동 쪽에서도 성장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렌즈는 이렇게 착용 주기라든가 착용 주기가 하루 원데이. 저 렌즈 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잘 알아요. 한 달은 FRP. 그리고 한 달 이상은 그 컨벤셔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질에 따라서 그 하이드로겔이랑 실리콘 하이드로겔 이렇게 나뉠 수도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미용 목적 컬러 렌즈 아니면은 시력 교정이라든가 치료 목적으로 그 클라렌, 클리어 렌즈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생산,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인터로저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유일하기보다 다 제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전 세계 63개국으로 나갈 정도로 그만큼 기술력이 갖춘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국가별 그 매출 비중이 국내가 이제 30.5%, 그리고 일본이 그 31.9%, 유럽이 19.2%고요. 중동이 9점이, 이제 중국이 4.8% 정도, 뭐 기타가 한 4.5% 정도인데, 그러니까 국내, 일본, 유럽 중심으로 지금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이제 중국 쪽도 생산이 좀 그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 주목해볼 만한 거는 일단 동사가 이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 3월 달에는 그 전 세계 그 최초로 그 블루라이트 차단 하이드로겔 렌즈 클라레 원데이 프리덤 803을 좀 개발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일본 쪽으로 판매가 잘 될 것 같고, 그 작년 12월 달에 그 전 세계 최초로 그 하이드로겔보다 산소 투과율이 높은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적용한 FRP 컬러 렌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FRP 그 컬러 렌즈는 작년 12월 때 개발했고, 올해 4월 때는 원데이까지도 좀 출시를 한 상태라서 이게 이제 전 세계 기업 중에서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기술을 적용한 그 컬러 렌즈, FRP 컬러 렌즈 개발한 거는 유일하게 인트로저밖에 없다는 게 동사의 입장 그 장점이고요. 기존 제품보다 그 평균 판매 단가가 30% 높기 때문에 그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그 마진율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잘 개발한 그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일본 시장 점유율 그 매출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1%가 넘는데 그 주로 이제 그동안은 그 일본 피아사를 통해서 매출의 80% 이상을 일본 쪽에서를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그 피아사 거의 동등한 규모의 그 아시아 네트워크사를 이제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일단 했고요. 그럼으로써 올해 이제 일본 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일단 그 100만 불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이제 그 매출을 늘려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 확보했던 고객사와 같은 규모의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게 일본 쪽에서 성장 예상이 되고, 올해 매출은 322억 정도로 한 14.5% 성장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국내도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겔 컬러 렌즈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한 367억 매출 정도 예상을 해서 한 36%의 성장이 돼서 국내랑 일본 일단 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또 글로벌 이제 4대 콘택트 렌즈 기업인 알콘사를 이제 신규 확보를 한 상태라서 연간 1,000만 불 정도 계약 규모가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중국이랑 그리고 이제 국내 그리고 아시아 7개국의 이제 하이드로겔 그 컬러 렌즈 ODM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알콘사가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만 극히 일부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되고 그 판매 지역이라든가 제품 카테고리가 확대가 됨으로써 이 또한 그 성장성 예상이 되고요. 또 그동안 이제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침투율이 높았던 그 점유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유럽 시장인데, 그러니까 인터로저가 사실은 그동안 유럽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는데, 올해 이제 그 대형 콘택트 렌즈 기업인 그 프랑스의 옵탈믹과 그 스페인의 마켓노비를 이제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한 500만 불 이상 정도 되고요.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 FRP 그 렌즈 공급을 이제 그건 컬러 렌즈가 아니고 그 FRP 렌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그 원대까지도 9월부터 이제 공급이 예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유럽 시장은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이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 그 관련 제품 그 개발에 성공한 인터로저가 유럽 시장까지도 침투를 넓어 간다 그러면은 지금 그 국내뿐만 아니라 그 전방위적으로 그 수출 주도형 기업인 인터로저는 그 단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본을 가면 렌즈를 가끔 사오긴 했었거든요. 거기가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인터로저가 중국과 일본 매출에 있어서 상당히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번에 유럽의 신규 대형 거래처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수출 모멘텀이 그야말로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터로저도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미용 쪽과 같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쨌든 그 네. 원래도 이제 연평균으로 수출이 잘 되던 기업인데 네. 이제 그 마스크 착용이 그 장기화 됨에 따라서 이제 컬러 렌즈 쪽에 지금 성장이 급성장이 되는데, 때마침 경쟁력 있는 제품을
그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고객사를 또 신규 확보함으로써 일단은 그 하던 일에서 더 그 외형 확대가 되고 또 마진 자체가 더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까지 또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고 일단 구조적인 성장이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2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 영업이익이 66억 정도 나와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5%의 성장이 나왔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이 이제 기존 제품에 비해서 지금 제품 그 마진이 한 10% 후반에서 20% 정도까지 그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 기여를 상당히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 매출이 그 65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0.4% 성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도 24%까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그 매출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마진이 더 좋아진다는 게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인터로즈의 투자 포인트는 향후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외형 확대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같이 좋아진다. 신규 고객사 확보가 그 모멘텀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추정 실적들을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283억 정도 나오고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7%대 성장이 나오고 내년에 372억, 그 2023년도에는 440억 정도 보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그 매출도 한 1,000억대 정도 나오거든요.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보는데 크지 않습니다.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이 그 컨택트라는 사업은 대기업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수출이 어떤 수주가 뭐 500억 달러, 아니 그러니까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런 거 모아서 그래서 한 1,000억 이렇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로즈 좀 관심 가질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추정 EPS가 그 1,691원, 그리고 내년도가 2,342원, 그 2023년도가 2,875원인데 그 증권사에서 지금 동사의 목표 주가를 책정할 때 타겟 PR이 17배에서 21배 정도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그 동사는 17배에서 22배 정도 PR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에서는 7월 28일에 목표 주가 41,200원 냈고요. 그리고 8월 6일에 대신증권에서는 36,000원을 냈는데 저는 일단은 올해 이제 상반기 지났으니까 하반기가 더 좋고 내년도가 더 좋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그 추정 EPS의 이제 그 적정 타겟팅을 상단으로 21배를 줘서 목표가 35,000원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내년과 내후년은 어쨌든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타겟 PR 그 하단 17배를 적용해서 그 41,000원과 43,000원 정도 그 2차, 3차 목표가 말씀드리겠고, 이게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은 그 24일에 그 전환사채 한 9만 주가량이 또 출회가 되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틀 전부터 공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3일간 나눠서 그 좀 시가 이하로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마지막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9만 주면 충분히 뭐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고, 지난주에 이미 이번 주 총과 아마 19만 주 정도 나온 물량이 좀 있는데 이거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환사채 물량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좀 3일간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1차적으로 35,000원, 그 손절가는 24,000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는 49,000원, 3차는 6만 원 맞죠, 차장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로조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제 렌즈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고 있는데 단기,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실적 확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분할 매수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 주가 35,000원, 2차 목표 주가는 49,000원, 3차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정정을 하면요. 네. 그러니까 그 21배 적용할 때 그 49,000원 6만 원이고 17배 했을 때 이제 그 4만 원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4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리뷰를 또 도와드리면 되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과 함께 종목의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 잘 알고 종목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알투자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